관계가 있어요. 누가요? 그 얘기를 우리 김미경 마담님이 네. 해볼게요. 엄마는 모두 거짓말쟁이다. 네. 특히 이제 결혼해 보면 엄마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진짜 자기 속마음을 정말 안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저희 엄마가 이제 요새 많이 아프시니까 엄마 너무 아프면 내가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러게 하루 휴가 내서 내려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아파. 안 아파. 아침에 어젯밤까지는 아팠는데 오늘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네 아빠랑 가도 되니까 엄마 안 아프니까 올 거 없어. 올 거 없어. 그러고 나서 진짜 오지 말라 그런단 말이야. 안 와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엄마가. 오지 마,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고생할까 봐. 그래서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진짜 우리 귀에는요. 근데 자식 귀에는 오지 말라고 들려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자기 어디 뭐 해? 그래? 나 지금 감기 들려서 너무 아파. 내가 갈까?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안 와도 돼. 괜찮아. 약 사다 먹었어. 안 와도 돼. 안 와도 야 됐어. 안 와도 돼. 그럼 우리 귀에는 와 이렇게 환청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갖고 남자친구한테 막 뛰어가서 남자친구가 야 너 안 와도 된다니까 왜 왔어?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야 그게 어떻게 안 와도 된단 말이야. 그게 오라는 말이지. 안 와도 된다는 남자친구 말은 오라는 말로 들리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안 와도 되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안 와도 된다 그랬지. 오지 말라고 해석을 완벽하게 한 건 오히려 우리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처지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이게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남자친구는? 이 어머님들의 거짓말은 현찰을 투입하면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오지 말고 돈만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사실 나는 진짜 나는 살 때마다 어머님한테 내가 20만 원씩 드리거든요. 네. 내 눈을 안 봐. 어머니 건강하시다. 여길 봐. 지가. 저 자식이 뺄 때 됐는데 저게. 이게 뺄 때. 손을 봐, 손을. 왜 걸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노란색 1cm만 나오잖아. 이게 한 방 웃으면. 친정엄마들은 어머님은 사실은 그 거짓말. 친정엄마들은 딸내미 돈 쓰는 거를 기겁을 하고 싫어해요. 아끼시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정말 그 딸이 힘들게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문제는 눈썹 문신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돈이 들잖아.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갑자기 눈썹이 문신했는데 사무라이 눈썹이 딱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엄마 눈썹이 왜 그래? 그러니까 10사람을 몰아다 주고 한 사람이 공짜로 하는 야매 아저씨한테 아줌마들을 데려간 거야. 모두. 그래서 한 방에다 쫙 눕혀놓고 이제 아저씨가 이 눈썹 문신하는데 눈썹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남자들도 해보고 해봤겠지만 이거 한 번에 몇천 번 이렇게 하잖아. 하나 할 때 아저씨가 11명을 딱 눕혀놓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 정도로 쭉 오다가 11번째 우리 엄마가 공짜 손님이니까 야매 에라 모르겠다 부엉 해준 거야. 눈썹이 사무라이 눈썹. 그래갖고 내가 엄마 절대 어디 가서 김미화 엄마라고 얘기하지 말고 엄마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거 지워드리는데 78만 원 들었어요. 맞아. 지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래요. 딸 돈이라면 조금 아끼려고 그러다가 78만 원 들어갔대요. 근데 엄마들은 진짜 얘기하네요. 저희 엄마도 혈압도 높고 몇 번도 좀 쓰러지시고 그랬는데 꼭 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딸 뜨잖아요. 은경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아픈 티를 안 내려고. 그래서 정말 밝은 목소리인 줄 알고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엄마한테 내려가서 보면 옆에 분들이 너가 엄마 죽을 뻔했잖아. 입원해가지고. 그러면서 응급실에 간 얘기를 다 하시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꼭 하셔. 근데 그게 영원히 묻혀져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언젠간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엄마들은 이제 뭐 자식이 좀 여유 있고 돈을 벌 때는 그렇게 막 뛰어난 모성애가 발휘 안 되는데 집안이 진짜 어려울 때는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 우리 엄마도 그 집이 다 기울어지니까 그래도 뭐 사모님 소리 듣다가 좌판을 해서 뭐 순대 팔고 막 이런 것까지 했는데 나가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강한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나가 만약에 나이 먹어서 저럴 때 체면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들은 다들 또 울컥하셨어. 아니 눈이 작은데 목을 안에 많이 들었어. 억울 울컥. 예. 근데 그 좌판에 어느 한 날부터 대학생들이 버글버글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며느리를 딸이라고 속인 거야. 그래갖고 예쁘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같이 나가 있으면 바글바글해 손님이. 이뻤으니까 또. 그럼 나는 속상하지. 근데 또 매상 올리는 거 보면 또 화도 못 내고. 어떤 놈은 나한테 쪽지를 줘요. 어머 진짜요? 동생 좀 소개시켜달라고. 진짜 어머니 거짓말에 꽉꽉 속았네요. 예. 경기수 씨는 뭐 어머니 말 고지고대로 믿었다가 아버지 말 고지고대로 믿었다고 후회한 적 없나요? 그러니까 좀 다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격이 완전 다르셔서 네. 어머니는 내색을 안 하는 성격. 어허. 감기 걸려도 아프다는 얘기도 잘 안 하시고 그런데 아버지는 좀 특이하게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부모님들이 아이 자식들에게 얘기하기 싫은 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이게 아프다는 얘기하고 걱정 끼칠까 봐 돈 달라는 얘기인데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기수야 어디냐? 얘 녹화장인데요? 그래 말만 할게요. 얘 아버지 뭐 무슨 일 있으세요? 나 아프니까 돈 좀 줘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막 내색을 많이 하세요. 완전 티네요. 안 아파. 아버지 오늘 좀 얼굴 좀 좋아 보이는데요? 내가 야, 감기를 맨날 달고 사는데 생기침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침 때문에 더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게 건강이. 그러니까 항상 건강 염려증. 그러니까 비타민처럼 감기약을 정말 챙겨 드시고 내과를 그러니까 헬스장 가듯이 가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몸이 좀 찌푸리게 내과 선생님이랑 만나서 가서 이렇게 상담하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미리 알아낸 병도 있고 그랬어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안 하는 게. 저희는 뭐 어머니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셨거든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새벽시장, 남평화시장, 가서 동평화시장 가서 옷 물건 싸게 띄웠다가 인천에서 막 고객 관리 해가면서 막 옷 장사를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큰아들이 연예인이 되면서 인기를 얻고 매달 수백만 원씩 생활비를 한 10년을 넘게 쭉 들이니까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한 10여 년을 사셨죠. 그러다가 아들이 사업하다가 싹 한번 제대로 후뚜루마뚜루 확 들어먹고 제대로 들어먹고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한 집에 사니까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면 되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생활비를 못 드린 지가 한 3년이 넘었죠. 근데 전날 토요일 날 집에 갔는데 집에 계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안 들어와. 야 여보 네 시어머니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몰라? 아버지 엄마 어디 갔어? 모르겠다. 야 손주들 어머니 어디 갔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 또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셨나? 이러고 있는데 토요일 날 잠을 안 자고 동치미가 11시부터 시작하니까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띡띡띡띡 소리가 나는 거야. 나가서 어머니 왜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말 안 하고 쑥 방으로 들어가셔. 왜 그런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일요일 날 교회 가셔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야. 누워 계신 거야. 그래서 왜 그래? 뭔 일이 있어? 그랬더니 갈비집 불판을 닦고 오신 거야. 토요일 저녁 가장 바쁜 시간 7시부터 8시, 9시, 10시, 11시, 4시간만 고기판을 닦으면은 돈을 주니까 그걸로 돈 10만 원 이렇게 받으면은 손주들 반찬값을 하려고 아들한테 야 내가 생활비가 이제 돈이 없어서 아들아 이 얘기를 아들 회사 어려운 걸 아니까 이 얘기를 안 하고 아무한테도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불판을 닦고 왔는데 예전에 무슨 일이든 고생해서 집안을 살릴 때 생각만 하셨지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나이가 들고 이런 걸 모르시니까 하고 오니까 삭신이 쑤셔가지고 일요일 날 나가시질 못하는 거야. 그럼 혼자 방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뭔 일이야? 그랬더니 눈물을 툭 흘리시면서 불판을 닦고 왔다 그러더라고. 이 정도면 됐어요, 어머니. 나가지 마세요. 이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씩 이제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들 이게 딸이 이 친정엄마가 딸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이 아들도 아들한테도 어머니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어려운 거는 싫지. 불판을 닦고 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 진짜 돈이 필요하면은 내가 매니저한테 얘기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잡아볼 테니까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어머니 매니지먼트를 해드리더라고요. 하나만 연결해달라는 거야.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아, 그 뭐 종편 프로그램을 하나 했더니 야, 난 그렇게 살리는데 야, 기가 막히게 없던 얘기도 막 꾸며대면서 막 살리는데 야, 불판을 닦는 것보다는 방송에 나가서 이거 하는 게 어머니 스스로도 괜찮은 거야. 제가 방송국에 와서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참 잘해요. 정말 인사를 잘해요. 정말.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굉장히 힘들게 사셔가지고 그 어떤 조그만 빌딩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아줌마였었어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를 하는 아줌마니까 거기 직원들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투명 인간. 그냥 그 아줌마들은 한쪽 벽에서 한쪽 칸에서 걸레 있는데 그런 데서 도시락 싸가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랬었어요. 너는 누구를 보더라도 인사를 잘해라. 마음이 아프셨던 거지 그게.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 친정 엄마 생각이. 소옥수 마담님은 엄마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부모님. 저는 어머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그 지난 추석날 이제 제가 납골당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날 딱 느낀 건데 사진을 딱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55이 넘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49대 찍은 사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어머 세상에 이제는 내가 혹시라도 죽어서 만나면 어머 누구세요?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고 내가 더 이제 나이가 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근데 그날 처음 딱 느낀 게 어머니 표정이 굉장히 즐거운 날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어머니 왜 이렇게 슬픈 얼굴하고 있지? 그 전까지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바라보니까 이제 그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아픔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조금 이제 표정이 좀 슬프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저 혼자 받았는데 저는 이제 입양해서 키운 큰 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아이한테 말을 못했던 게 한 번도 그러니까 친딸이 아니잖아, 친엄마가 아니잖아, 친딸, 친엄마라는 얘기를 이렇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못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번 이제 올 초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너는 이제 내 친딸이 아니고 나는 친엄마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맞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 눈을 보니까 막 눈망울도 그렁그렁 해갖고 울 것 같은데 이제 울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괜히 막 엄한 척하고 이제 막 너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잘해야 돼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철이 들으라고 몇 강해지라고 살이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17, 18이 됐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제 생일이라고 손편지를 써왔더라고요. 근데 그 손편지를 거기 내용 중에 이런 거 있는 거야. 엄마 뭐 생신 축하드려요. 저거 쓰면서 저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낳아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못한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게 너무너무 슬픈 거 짠하고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관계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 뭉쳤다. 그런 걸 자기도 이제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오늘 주제가 말을 해야 할지 그러면 어쩔 때는 말을 해서 슬플 때가 있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해야 될 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아이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도 그걸 쿨하게 받아들이고 엄마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나를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따님한테 그걸 이렇게 그렇게 확인시키면서 그런 얘기 하실 계기가 있었어요? 뭔가 약한 모습을 보셨어요? 아니면 아니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서포트하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네가 할 만큼 했을 때 서포트를 그렇지, 하겠다라는 걸 그렇지. 강하게 말하자면 스스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엄마가 무조건 나는 해주겠지. 입양한 딸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강하게 한 거였는데 이제 딸이 그걸 100% 알아듣고 자기도 이제 그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손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딱 해야 될 때는 그것도 네. 뭐 진짜 뭐 그 그럼요. 친구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네, 딱 네, 대학 네, 졸업 네. 막 입학할 때는 다 엄마들이 고민하면서 그 네, 네, 해보는 네.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